지난주에 저희가 그 개정된 서식에 대해서 그 7월 24일 날에 그 서식을 좀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이유가 이제 공단에서도 7월 1일자부터 고시 및 고시 세부 사항을 이제 그 개정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좀 개편이 됐는데요. 공단이 그 7월 1일자로 개정된 그 업무 생일치, 뭐 가정 24호 서식이 기존에 이제 그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생일치, 그다음에 일반 어떤 그 복지사 업무 생일치 같이 사용을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하게 가정 방문으로 해가지고 24호 서식이 좀 그렇게 수정됐습니다. 그다음에 24호에 이 서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제 24호의 이 서식. 그 부분은 주야간 쪽 또는 이제 시설 쪽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었는데요. 주야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요. 실제 그 업무 생일치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시면은 주야간 별지 제24호의 2의 서식입니다. 주야간부 서식이 일단은 뭐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치매 전담형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완전하게 주야간 쪽하고 이제 시설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이제 타이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7월 1일 그 전부터 계속 이제 공단이 개정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좀 저희 쪽에도 언제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에 좀 발맞춰서 바로바로 진행은 좀 안 됐었고,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개정된 서식을 좀 분석을 하고 맞춰서 이제 좀 늦게나마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동 부분까지 많이 문의하시는데, 그나마 주야간 쪽은 어떤 연동 부분은 따로 없고 또 뭐 태그 찍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방문 쪽에서만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뭐 그 태그, 그러니까 시작부터 종료까지 태그 찍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 다행히 뭐 주야간 쪽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고 이제 개정된 서식으로 7월 1일부터 작성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그 7월 1일자부터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 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개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서식으로 작성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 서식으로 작성됐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여쭤보시는데, 어차피 그 공단에서도 고시 세부사항에 개정된 서식이 7월 1일자부터 개정된 거기 때문에 7월부터는 바뀐 양식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저희랑 의견이 좀 다르다 그러면 공단에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미 작성을 만약에 과거 서식으로 했다, 그것도 인정이 되는지는 한번 저희가 아니라 공단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번에 개정된 그 서식으로 변경했다는 그 부분이고요. 그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좀 그 문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마다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주에 개편하면서 예시까지 같이 좀 올려놨는데, 아마 그 예시가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그 부분들 같이 좀 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좀 오늘 교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히 진행될 걸로 해서 1시간 계획을 잡았고요. 자, 먼저 제가 좀 보여드리는 PPT 내용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7월 1일자로 개정된 업무 생일치 작성 안내 교육입니다. 이제 교육 날짜는 오늘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공단 쪽에 그 롱텀 케어점 5할천 KR이죠. 그쪽에 보시면 그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저도 이제 공지사항을 보고 공단에서 고시와 고시 세부사항이 변경됐구나라고 그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에 보시면은 뭐 일부 개정 또는 개정된 내용, 또 고시 세부사항, 뭐 전체 또는 일부 개정된 내용, 이렇게 첨부된 내용들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근거에 따라서 비록 이제 7월 1일자로 개정됐지만 제가 이 날짜 바로 적용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그 개정된 서식으로 제공했다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리고 그 고시 세부 사항 쪽에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고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항상 보셔야 돼요. 공단의 어떤 그 업무성 일자랄지 또 어떤 그 진행되는 내용 같은 거 보시면은 고시 세부 사항과 고시 내용을 같이 겸해서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실제 보시면은 고시 세부 사항에 보시면은 제 11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성 일지 작성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시 제 17조 6항, 그다음에 제 30조 5항, 그다음에 또 제 72조 2항 2호가 또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프로그램 제공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각각 별지 제24호의 서식 및 제24호의 이서식에 작성 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야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4호 서식도 썼지만 이번에는 방문과 그 주야관이 분리가 확실히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은 24호 서식, 그다음에 주야관 쪽은 24호의 이서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냐 그에 따라서 고시 제 17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방문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이제 위에는 고시 세부사항 아까 동일한 내용을 좀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우선 30조를 보시면은 30조 보시면 고시 30조입니다. 주야간 보호 급여 제공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주야간 보호 기관은 1에서 4등급 치매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0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뭐 하여야 한다 그런 의무사항은 딱히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이라면 하나의 어떤 그 권고 또 권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이제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실제 의무 작성 대상 수급자는 누구시냐면요. 자, 보면 밑에 6항 보시면요. 자, 주야간 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가 주야간 보호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 이에 따라서 아까 그 방문 쪽에 나와 있는 그 17조 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자가 어떤 치매 전문 요양보사 또는 제62조 1항 4호에 따라 외부 강사가 1회 60회 이상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는 뭐 그 업무성 일지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한번 다음 조항을 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실제 자, 여기에 이제 72조 부분인데요. 여기서 좀 종합적으로 좀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2항 쪽에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는 다음 항목의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고시가 이렇게 또 뭐 이어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뭐 말씀드린 고시체 17조, 30조, 그다음에 72조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그 관리 업무, 즉 업무라는 게 업무생 일지 작성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리자랄지 또는 뭐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뭐 어떤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 기관 실장님 얘들은 이와 같이 업무생 일지를 이와 같은 고시 조항 근거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간보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생 일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치매 전담형 그 주야간보를 운영하신다면 치매 전담형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대상은 누구다? 일단은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 일지는 이제 5등급 또는 인지 지원 등급이 되는 거고요. 치매 전담형은 치매 전담형의 대부분 아마 그 인지 관련해서 또는 뭐 치매 관련해서 많이 그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치매 전담형에 속한 그 모든 수급자분들한테는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시와 고시 세부사항 어떤 그 같이 연결돼서 좀 보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근거가 무엇인지 그 고시 조항하고 항목을 좀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아마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같이 한번 더 그 제공할 수 있는 그 시간 갖도록 해서 한번 같이 좀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면 이게 고시 세부사항 전문인데요. 자, 보시면은 6월 30일 날 그때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고시 세부사항 쪽에 나와 있는 그 업무생 일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보시면은 아까 그 서식이 24호의 2 서식이잖아요. 주야간보 쪽은. 이건 이제 방문 쪽이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자, 이렇게 그 서식이 좀 많이 변경된 것을 확실하게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뭐 욕구조사는 기존에 욕구조사가 좀 있었는데 일단 뭐 보여주란 부분에서 아마 공단 쪽 작성되는 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뭐 그 있음으로 체크하면은 있음 관련된 그 항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항목들을 또 그 선택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도록 저희가 이제 공단 전산 그 작성하는 내용 좀 제가 기준해가지고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영양센터랄지 이런 부분들 아마 기존에 그 욕구 사정 연동되는 부분하고 좀 비슷한 내용도 있는데요. 좀 더 내용이 더 확장이 된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확장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수급자의 뭐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작성된 어떤 그 업무성 일치와 뭔가 좀 비교해서 작성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주로 뭐 유지인지 악화인지 또는 뭐 그 호전인지 그에 대한 판단 근거까지 같이 작성을 해서 남겨주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4번에 보시면 4번 5번은 기존에 있는 그 항목이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체는 뭐 기본, 집단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통합이 돼 가지고 제공하는데 일단 이 기본하고 집단은 치매 전담형에 해당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해 가지고 기존처럼 동일하게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는 어떤 기본, 집단 구분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로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치매 전담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과 집단을 확실하게 그 일정뿐만 아니라 여기 그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에서도 분리를 시켜가지고 표시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급자 보호자 상담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뭐 기존이랑 뭐 동일합니다. 크게 다른 건 없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된 거는 뭐냐면 아래쪽에 7번 향후 계획 및 기타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좀 추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제가 좀 예시를 좀 만들어 봤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예시입니다. 예시를 보시고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면 되겠구나라는 참고 용도로만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희 거 그 예시를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대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어르신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시고 또 급여를 제공하시면서 어떤 실제 어르신의 그 관련된 업무를 그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르신에 맞게끔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공단에서도 그 이제 처음 이렇게 좀 개편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작성 요령들을 이렇게 좀 작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작성 요령도 좀 충분히 보셔가지고 어떤 항목들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예시도 좀 나와 있어요. 그죠? 뭐 기본하고 집단 쪽의 내용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보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도 예시를 작성할 때 이제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작성 요령이랄지 이제 이런 서식 부분들이 이제 고시 세부 사항에 가시면은 이렇게 서식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 보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성에 대해서 딱히 뭐 정답은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좀 그 충실하게 잘 써주시면 돼요. 충실하게. 충실도를 나중에 이제 현지 수사 나오면 그때 보실 수 있는데 어차피 또 이 업무수행 일지는 평가 지표에는 없어요. 그죠? 아시죠? 업무수행 일지는 평가 지표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현지 조사 때 이런 업무수행 일지를 제대로 다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평가 때는 안 보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할지 또는 뭐 현지 조사를 할지 아마 그때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일단은 공단에서 이 고시 또는 고시사무 사항에서 제공되는 그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에 따라서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전체 서식을 한번 쭉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저희 쪽에 이 서식이 변경됐는데 오늘도 보니까 좀 몇 번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이 서식이 왜 변경됐느냐라고 여쭤보세요. 자, 그만큼 공단 쪽 또 매일 들어가셔서 한 번씩 그 공지사항도 좀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이제 실무자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이 업무수행 일지를 쓰시는 분은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단도 들어가서 공단의 어떤 뭐 상황이 전개되는지 또 어떻게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 다 공지에 있으니까 보셔가지고 충분히 좀 미리 좀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시 좀 중복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에 게 기존 서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경 전, 그러니까 7월 1일 전과 후에 어떤 그 비교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전에 보면 24호 서식에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일지를 썼고, 그다음에 24호 2의 서식을 이제 치매 전담형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일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 전에. 자,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주요 간부만 따로, 물론 이제 시설까지 같이 포함되겠지만요. 치매 전담형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일지라고 해서 이렇게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서식이 주야간에서만 이렇게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욕구 사정 쪽인데요. 기존 서식이 왼쪽에 있고요. 새로 바뀐 서식이 우측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좀 양이 상당히 많은 걸 좀 보실 수 있죠. 실제 그 또 이게 우측에 개정된 서식의 보유주란을 보시면 보유주란을 보시면 이제 있음으로 체크하시면은 실제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질병들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병들 종류는 뭐냐면 저희 쪽 그 욕구 사정에 보시면은 그 제공되는 그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잠깐 좀 먼저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할게요. 자, 저희 케어포 보시면은 여기 욕구 사정 있죠? 제가 작성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작성 화면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일반 상태인데 두 번째 여기 보면 주요 질병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그 보유주란에 있음을 클릭을 하면 공단뿐만 아니라 저희 그 케어포 작성하실 때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만성질환이랄지 순환기계, 뭐 신경계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욕구 사정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주요 질병들하고 만약에 또 여기 있음으로 선택하면은 공단 전사에서 제공되는 그 질병들이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일단 그 욕구 조사한 내용들을 그대로 불러오게끔 제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욕구 사정 작성되어 있는 그 사항에서 주요 질병 상태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불러오는 것을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신체 상태에서도 어떤 뭐 세수하기랄지 또는 양치질하기랄지 또는 식사하기 이런 부분들 역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몇 군데가 더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 아마 여기 또 인지 상태랄지 이런 부분도 좀 가져오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작성해 보시면은 몇 가지 어떤 요소들을 최근에 작성된 욕구 사정의 내용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새 창 하나 더 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5-1-1번이죠, 메뉴가. 여기에서 주야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치매 전담형을 운영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탭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치매 전담형을 운영하지 않는다면은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일지만 쓰시면 되는데요. 이 치매 전담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치매 전담형 업무수행일지까지 쓰실 경우엔 실제 치매 전담형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운영하시면 9-1-1 기초작업 및 기초설정 메뉴 가시면은 여기에 하단에 여기 치매 전담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누르시면 처음엔 아마 미성했을 건데 실제 우리는 이 치매 전담실을 운영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1실 또는 뭐 2실까지 운영하시면 1실까지 또는 3실이면 3실까지 운영으로 선택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이제 사용이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자, 5-1-1 쪽에 여기에 이제 그 두 번째 탭인 이 치매 전담형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일지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이점을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제가 좀 작성을 좀 해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작성된 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업무수행일지 수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좀 표시된 게 있죠. 초록색 제가 체크를 없애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초록색을 표시된 게 아까 뭐냐면 실제 그 욕구 사정에서 그 어르신 그 해당 질병을 체크를 했을 때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체크까지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대로 저기가 불러오도록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자, 욕구 사정 평가에 근거한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욕구 사정에도 이제 그 항목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더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체크를 하셔가지고 또 저장까지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게 이제 보행 상태는 따로 주야간보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뭐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리고 또 신체 기능 쪽도 마찬가지로 뭐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기, 그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앉기 이런 부분도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배뇨 기능도 마찬가지고 배변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 그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실제 요거 사정에서 기록된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연동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영양 상태랄지 또는 뭐 일상생활 기능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냐면 요거 사정 다시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부분은 자, 이쪽입니다. 예. 신체 상태 쪽 보시면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선택된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업무성 일지. 자, 근데 보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거 사정에서는 그 세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뭐 완전 자립이랄지 또는 부분 도움 또는 완전 도움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보면은 이 업무성 일지 같은 경우에는 총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뭐 혼자 수행 근데 이거는 저기 요거 사정은 완전 자립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지시 도움, 그다음에 직접 도움. 이거는 뭐냐면 이 두 가지는 실제 그 요거 사정에서 부분 도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분 도움의 선택을 요거 사정에 했는데 여기 실제 업무성 일지에서 어떤 걸로 연동시킬까? 일단은 그냥 첫 번째 걸로만 제가 이렇게 불러오게끔 해놨습니다. 첫 번째 걸로. 그래서 이제 나머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뭐 직접 도움인지 아니면 지시 도움인지는 직접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시 도움은 어르신 뭐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뭐 도와드릴까 하면서 옆에서 뭐 지켜보는 어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고요. 직접 도움은 이제 부축을 같이 옆에서 이제 그 팔짱을 껴안고 이제 같이 이제 부축해서 뭐 이동할 때 이제 그런 도움을 해당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시 도움 만약에 이제 요거 사정에서 부분 도움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 실제 업무성 일지는 이게 첫 번째 지시 도움에서만 체크가 되니까 실적에서 다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행된다는 거 설명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 그 제일 많이 가져오는 부분들은 욕구 조사, 즉 욕구 사정 평가에 있는 그 질병들이랄지 또 이런 일상생활 또는 신체 상태 부분들을 불러온다는 것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뭐든지 좀 개편이 되면 이게 어디서 끌고 와요, 어디서 가져와요, 이제 그런 문의가 좀 많이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욕구 소자는 이렇게 좀 많이 가져오도록 저희가 최대한 좀 연동을 많이 좀 시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시 그 PPT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욕구 사정에 이런 그 부유질환, 또 영양 상태, 신체 상태, 일상생활 기능, 그다음에 인지 및 행동 증상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연동되는 거는 욕구 사정 평가의 뭐 질병 상태랄지 영양 상태, 신체 상태 부분들을 연동해서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네, 이게 지금 그 3번 수급자의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 부분이 추가된 분류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작성 요령에도 나와 있지만 이전 상태, 그러니까 그 업무성 일지를 작성했을 그 시점 그 이전에 어떤 그 비교해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 상태와 비교하여 최근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유지인지 또는 악화인지 또는 호전인지를 평가를 하시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유지, 악화, 호전에 대한 판단 근거를 이제 이전과 비교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이 화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탭에서 보시면은 여기 수급자의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우측이죠, 우측. 여기에 그 유지, 악화, 호전이라고 있고 아까 양식 그대로 있습니다. 또 그러면 또 이 선택된 바에 따라서 다시 또 왜 이분이 악화인지 또 이분이 왜 유지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각각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판단 근거를 좀 써놨습니다. 판단 근거가 지금 아마 보시는 상황하고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예시 부분이라서 예시 부분이므로 일단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기타 및 종합의견 뭐냐면
이 전체 어떤 그 유지, 악화, 호전, 이 어떤 심신 상태 구분에 따라서 유지, 악화, 호전에 따라서 이제 그 판단 근거를 작성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간략하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판단 근거들을 뭐 이렇게 같이 쓰셔가지고 좀 추출해서 어떤 그 좀 간략하게나마 작성을 한 어떤 종합의 형태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가이드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아하 어떤 뭐 특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특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쓰시면 다 이게 다 정답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충실도 있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판단 근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될 수 있는 어떤 판단 근거만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약간 좀 많게 썼던 부분도 좀 있긴 있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쓴 건 있는데 일단 이건 말 그대로 예시 부분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예시 부분은 어디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예시를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이따 제가 예시는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제공 확인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왼쪽이 변경 전 서식, 우측이 변경 후 서식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바뀐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침해 전담형일 경우에는 이제 기본과 집단을 어떤 프로그램 일치 쓰실 때 그 기본 집단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 선택 여부에 따라서 이제 우측 그 제공 일정의 어떤 기본 프로그램 또는 집단 프로그램이 해당되는 날짜의 달력이 이제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침해 전담형을 운영하지 않는다면은 일반형으로 해가지고 그 아까 집단이나 기본 쪽에 체크를 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운영일지 쪽에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본 쪽에 체크된 경우만 제가 좀 불러오도록 해놨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얘기냐? 자, 보시면 자 5- 지금 이 기관은 아까 제가 9-1번에서 여기 지금 침해전 사실을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5-5-1에서 두 가지 이렇게 탭이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그 업무성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 7월 달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는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어떤 일반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성 일지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과 집단에 다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나 여기 침해 전담형 프로그램 관리 업무성 일지 들어가시면은 7월 달치 제가 작성된 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기본과 집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기본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에서도 여기 그 기본하고 그다음에 여기 집단 분리된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각각 기본과 집단에 대한 어떤 필요 내용 또는 뭐 제공 방법들 또는 뭐 미제공이면 미제공 사유 쓰시고 또 제공이면 어르신에 대한 어떤 그 반응 특이사항. 그래서 이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선택 버튼 누르셔가지고 5-2번에서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업무수행 일지에 그 특이사항을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특이사항 입력 누르면 여기 작성되어 있는 이 특이사항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여기에서 날짜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명, 그다음에 특이사항까지 작성을 해서 그대로 불러오도록 해놨습니다. 아마 이걸 다 쓰려면 힘드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희가 불러오도록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 필요 내용하고 제공 방법 부분들은 직접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뭐 제공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자, 이 내용들을 어디서 구하냐면요. 따로 이제 뭐 생각하시기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5-2번에서 여기 보시면은 작성된 거 하나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목표랄지 또는 뭐 프로그램 내용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그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기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했는지 또는 뭐 이런 그 제공 일정에 나와 있는 이런 프로그램 목록들을 여기다 뭐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여기 제공 방법 등에다가 어떤 뭐 프로그램 명 쓰시고 그에 대해서 뭐 제공 방법 간단하게 쓰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엄청나게 좀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건데 아마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그 다른 프로그램을 안 하실 거고 어차피 주에 뭐 2번 정도 또는 뭐 3번 정도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실 겁니다. 뭐 날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 주마다 좀 반복적으로 진행되실 거고 그런
한 주에 뭐 두세 개 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거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셔가지고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자, 집단 부분도 역시 집단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기다가 간략하게 좀 기록하셔가지고 뭐 필요 내용 이제 뭐 프로그램명 쓰신다든지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명에 대해서 뭐 각각 어떤 그 따로 제공 방법들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현재는 뭐 필요 내용이랄지 그 작성 제공 방법들을 좀 간략하게 작성해놨어요. 근데 기관 입장에서는 좀 그 뭔가 좀 구분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작성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예. 여기서도 보면 실제 그 업무수행일지 작성하는 작성률을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4번 쪽에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크게 할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여기 내용 잘 보시면 이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기본 프로그램은 뭐 현실 인식 훈련 또는 뭐 운동요법, 그러니까 뭐 인지랄지 또는 뭐 신체, 뭐 여가, 이제 그런 운동들을 여가는 여기 없죠. 해당이 안 되죠. 신체하고 인지 쪽.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시고 그 부분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필요 내용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뭐 이런 내용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하게. 그리고 집단도 마찬가지로 뭐 음악 활동이랄지 그러니까 같이 좀 모여서 뭐 대부분 다 하시는 프로그램이죠. 둘 다. 뭐 음악 활동이랄지 또는 뭐 인지 자극 훈련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뭐 필요 내용이랄지 제공 방법들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또 공단에서도 이렇게 작성 요령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같이 좀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이거였죠. 뭐냐면 여기 보면 왜 이게 집단이고 뭐 기본이고 집단인지 이런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자 보시면은 자 5-2번 보시면요. 5-2번에서 아까 작성된 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프로그램 구분이라고 있어요. 프로그램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자 기본이면은 아까 여기 보시면 기본 쪽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단이면은 여기 집단 쪽에 그 프로그램이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일정 그 달력 쪽에 반영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다시 작성 요령을 보시면 여기에 프로그램 일정, 제공 일정이죠. 매월 달력의 제공 일자별로 기본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명을 기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명을. 그래서 저쪽 케어포 쪽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프로그램명을 아까 그 프로그램 일정 달력 쪽에 반영이 되게끔 좀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작성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일단 그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 업무성일지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는 따로 이제 그 기본하고 또는 아까 기본 집단 쪽에 체크가 안 됐으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보시면 어차피 이게 프로그램 그 관리자 즉 5등급 또는 인지 지원 등급 어르신에 대해서 어떤 인지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생일지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지 유형의 프로그램들 어떤 목록들만 불러오게끔 해놨습니다. 이 프로그램 업무수행일지는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치매 전담형 그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일지 같은 경우에 작성된 거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자 실제 보면 여기서는 기본과 집단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본 쪽에 체크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들 또는 집단에 체크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각각 날짜별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1주, 2주, 3주, 4주, 5주까지 있지 않습니까? 따로 뭐 날짜가 없는데 일단 해당 뭐 일주의 월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다 표시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 인지 유형의 어떤 프로그램들만 쭉 불러오게끔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제가 내부적으로 좀 약간 좀 수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에 그 치매 전담형 어르신 같은 경우에 꼭 치매 프로그램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전담형이라는 어떤 그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전체 뭐 인지랄지 또는 신체 관련된 프로그램을 같이 또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6월 달까지는 아마 그 신체 유형 그다음에 인지 유형 모두 다 불러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인지만 좀 불러오도록 해놨는데 이거는 약간 좀 아마 다 불러오도록 아마 이게 좀 다시 좀 개편이 좀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일단 제가 좀 개편이 되면 다시 한번 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그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하고 침해 전담형 프로그램 관리 업무 수행일지가 이렇게 기본과 집단으로는 분리가 된다는 거 구분하기 위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작성 요령,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떤 글에 대해서 뭐 기본 예시 같은 거 같이 제공되는 거를 제가 작성 요령 그대로 좀 담아서 PPT 쪽에 좀 넣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작성 요령을 정확히 한번 보셔가지고 작성하실 때 이 내용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 상담 부분인데요. 상담 부분도 뭐 똑같습니다. 일단 뭐 일시 방법, 그다음에 뭐 내용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아마 방법이 뭐 방문이랄지 내방인지 뭐 전화인지 문자인지 이런 부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서식이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쪽 그 잠깐 이거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수급자 보호자 상담,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던 그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거 좀 작성된 내용이고,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 신규 작성. 여기서 상담일지 저장을 할지 말지 여부를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던 그 기존 서식에도 있었던 그 기능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상담일지 저장에 체크를 하시면은, 자,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기록하시면은 저기 1-4번 쪽, 1-4번 쪽에 거기도 그대로 같이 작성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1-4번에 이쪽에 그 만약에 제가 아까 7월 1일자 좀 작성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작성된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번 제가 한번 추가로 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신규 작성 누르시면은 그 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 이제 욕구 사정 그 내용도 그대로 불러오긴 불러오지만, 그 다음에 그 전에 작성됐던 협심증이랄지, 그러니까 욕구 사정에서 불러오지 않은 다른 어떤 그 질병들을 선택을 해서 저장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까지 그대로 이전 자료 조회로 해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 자료 조회가 현재 없다고 해가지고 좀 문의가 오시는데, 제가 욕구조사 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내용 쪽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좀 불러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제가 현재 날짜가 또 똑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8월달로 좀 바꿔볼게요. 바꾸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된 내용을 좀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8월달로 가서 좀 미작성을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자, 아까 제가 그 처음에 7월달에 작성된 거를 그대로 불러오는데, 처음에 욕구 사정할 때는 뭐 협심증이랄지 이런 세 가지 부분들, 또는 우울증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달에 작성된 거를 그대로 이제 8월달에 작성할 때 그대로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해서 제가 전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공 일정은 역시 이제 8월달에 일정을 그대로 불러오는 거고요. 그래서 불러오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요. 불러오지 않는 부분들은 여기 수급자의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 부분들은 불러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그 이전, 직전 욕구조사 상태와 이제 비교해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불러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이건 직접 선택을 하시고 이런 상태의 구분을 선택하시고 판단 결과를 직접 작성하시라고 해서 이거는 따로 불러오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뭐 유지라면은 당연히 불러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은 일단 이거는 좀 직접 작성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이건 불러오지 않았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 자료 조회 기능 버튼이 없는 거는 뭐냐면, 일단 직전에 작성된 내용을 욕구조사, 그다음에 욕구조사 2,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해서는 그대로 불러오기 때문에 이건 따로 이전 자료 조회 기능은 제가 버튼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수급자의 보호자 상담, 향후 계획 및 기타 사항도 역시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욕구조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 부분까지만 불러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수급자 보호까지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 및 기타 사항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게 하나 어떤 추가된 분류인데요. 아까 추가된 분류가 어르신 심신 상태하고 그다음에 그 향후 계획 및 기타 사항 이 부분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작성 요령을 잠깐 보시면은, 자, 욕구 사정에서
상담을 통해 수급자 요금의 심신 상태 변화 여부를 확인하여 뭐 체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성하신 분께서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 적용 계획 제작성 여부.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급여 적용 계획서의 제작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크한다. 그러니까 실제 그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하시면서 이 어르신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모든 것을 또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하시는데 이게 하나 어떻게 보면 급여 적용 결과 평가랑 좀 비슷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매달 작성하시잖아요. 그래서 매달 작성하시면서 역시 어르신에 대해서 좀 뭐가 좀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뭐 급여 적용 계획서를 다시 써야 된다. 또는 뭐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판단을 다시 또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단에서 이렇게 또 그 개정된 서식에 이 내용까지 포함된 건 뭐냐면 이쯤에서 또 이제 업무수행 일지 작성하는 뭐 프로그램 관리자랄지 또는 시설장이랄지 또는 어떤 치매 전담 관련된 그 담당자랄지 이분들이 이제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을 하시면서 또 어르신의 어떤 그 상태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 또 한번 급여 적용 계획서를 또 다시 작성해야 될지 말지를 그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하라는 어떤 취지하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이제 판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어차피 이 작성은 모두 다 실제 업무 수행 기치를 작성하시는 그 담당자께서 판단해서 진행하시는 거니까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르신은 진짜 급여 적용 계획서가 뭐 추가로 한 번 더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작성해서 이제 변동된 내용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변동된 내용으로 급여 적용 계획서 작성해서 이제 그 계획서로 해가지고 또 역시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제공해서 동의, 즉 서명을 받고 또 이제 공단까지 통보해서 그렇게 해서 급여를 제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보시면은 기존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또 그 수급자 서명 부분이 이번 개정된 서식에는 없습니다. 자, 뭐냐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게 지금 개정된 서식입니다. 자, 프로그램 관리자 서명하고 그다음에 그 실 관리 책임자 서명은 있는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서명을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저희 쪽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걸로 볼까요? 자, 보시면 작성된 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6월달 거 먼저 볼게요. 6월달 거. 6월달에 작성된 거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거 업무수행 일지죠.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 일지. 자, 보시면은 자, 6월달에는 이렇게 전자서명을 하라고 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하냐면 뭐 수급자나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받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요양보호사나 그 프로그램 관리자랄지 또는 뭐 시설장의 어떤 그 서명은 바로 쪽 8-1번 쪽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 서명은 이제 그대로 불러오기 때문에 그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지 이렇게 수급자 서명은 6월달까지 있었지만 7월달부터는 수급자 서명하는 부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서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서식이 없어요. 서식이 없고 또 아까 그 업무수행일지 이 작성 요령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 수급자는 뭐 성명, 장기요양 등급 어떤 그 장기요양 인정 번호만 적으면 되고 자, 나머지 여기 서명 받으라는 얘기 없어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떻습니까? 그때 서명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장 책임자도 서명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만 서명하시면 되는 거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좀 물어보더라고요.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없다는 거 이런 근거로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 이 부분인데요. 저쪽에 보면 이제 예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 부분이 좀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예시. 그래서 예시가 뭐냐면 저쪽에 자, 이거죠. 자, 5-1번으로 지금 제가 좀 캡처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게 보시면 매뉴얼 쪽에 왼쪽 상단에 그 5-5-1번 메뉴 가시면 왼쪽 상단에 매뉴얼 버튼이 있습니다. 매뉴얼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 제가 좀 별도로 작성한 내 문서가 있고, 그다음에 예시 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난번에 또 그 개편하면서 또 만들었던 동영상, 작성하는 어떤 동영상에 대해서 또 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좀 볼게요. 예시 클릭해서 PDF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일단 공단에서 작성 요령에 따라서 저희도 좀 작성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 수급자 성명 또는 뭐 등급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 쪽 그 프로그램에 다 반영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출력하면 나머지는 그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뭐 있음 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설명드렸다시피 있으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욕구 사정에 그 작성되어 있는 그 어떤 질병들 또는 뭐 신체 상태 이런 부분들을 쭉 같이 열거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출력하면은 다 같이 딸려서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영양 상태랄지 이런 것도 쭉 있고요.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궁금한 거는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수급자 어떤 신체 뭐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 부분인데 자, 또 잠깐 크게 볼게요. 네. 자, 보시면은 예. 여기에 보면 제가 뭐 다 유지로 좀 선택을 하는데 유지냐 또는 악화냐 호전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 근거가 좀 써놨습니다. 일단 판단 근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예시로 말 그대로 참고 사항으로 좀 써놓은 거니까 이렇게 예시로 보시고 실제 어르신에 대해서 그 맞게끔 판단 근거를 직전 그 어떤 업무 생일치 부분 또는 직전에 어떤 욕구 조사 어떤 부분과 비교해서 예,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식사 및 뭐 영양 상태, 그다음에 보행, 신체 기능, 그다음에 배뇨, 배변 기능 이런 부분들 다 종합해 가지고 예, 또 하단에 밑에 보시면 이제 종합 의견들 작성할 수 있도록 또 예시까지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형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뭐 판단 근거를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쓰시고 좀 충실도 있게 남들이 또 볼 때 어떤 근거에 따라서 했는지를 좀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이 작성되는 내용이 기관 내에서도 그 업무 수행한 내용을 보긴 보겠지만 나중에 이제 현지 조사 때 공단에서 나오셔서 이제 보시잖아요. 왜 이렇게 그 이런 유지에 대한 판단이 뭔지, 악화에 대한 판단이 뭔지, 또 호전에 대한 판단이 뭔지를 일단 이런 판단 근거를 다 보시고 충실도 있게 작성했는지 아마 확인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다음으로 또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일정 부분들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에 대해서 아까 저 뭐 그 침해 전담에 나와 있듯이 뭐 기본 또는 집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도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기본하고 집단 나눠져 있지 않지만 또 필요 내용 또는 뭐 제공 방법 이런 뭐 또 제공했으면은 뭐 어떤 제공에 대한 어떤 내용들 제공했으면은 이제 프로그램 업무 수행일지 관련해서 이제 그대로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급자 반응 및 특이사항의 내용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수동 들어가서 여기서 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성 일지입니다. 이제 기본 집단 나눠져 있지 않고 실제 이제 5등급, 6등급 어르신에 대해서 제공된 그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제 쭉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수급자 반응 및 특이사항을 누르시면요 선택 누르셔서 이 참여한 그 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뭐 특이사항들 이를 다 불러와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런 모든 사항들을 다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없음이면 없음이라고도 기록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불러와서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수행일지 나와 있는 모든 칸들은 최대한 다 채워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없음이면 없다라고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없음이라고 입력을 안 하면은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감점을 당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다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역시 또 이제 요양보사 모니터링이라는 게 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 보시면 요양보사 모니터링은 뭐냐면 좀 좀 생소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요양보사분이 아마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옆에서 뭐 어떤 뭐 지켜보신 내용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양보사 모니터링 내용을 기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제공 시 어떤 그 지켜본 바 어떤 문제점 또는 어떤 조치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들 또는 어떤 뭐 조치된 사항들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요양보호사님의 어떤 그 시점에서 이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5번 쪽에 메뉴로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따로 메모해서 저쪽에 기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따로 그 이분들이 따로 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분들한테 어떤 의견을 여쭤보고 이 항목에다가 기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죠. 예, 이것도 제가 좀 샘플로 좀 작성해놨으니까 뭐 이런 형태로 작성하시면 된다.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급자 이제 보호자 상담 부분인데 아까 이거는 좀 설명을 들었었죠. 일단 작성하실 때 뭐 방법, 일시, 그다음에 상담자 선명 및 관계, 연락처까지 해서 전화로 하셨으면은 이제 연락처까지 남겨서 기록하시면 되겠고, 뭐 방문이면은 따로 뭐 연락처까지 기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한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보호자분들하고 이제 직접 그 상담하시면서 이제 보호자분들 어떤 의견을 할지 또 이제 업무생일지 작성하시면서 이제 업무생일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중점적인 내용으로 해서 이제 상담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향후 계획 및 기타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급자의 어떤 그 욕구 및 상태 변화라고 해가지고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 확인해서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급여 제공 계획 제작성 여부, 이 업무생일지를 쓰면서 이제 수급자를 다 판단하고 또 유지인지 악한지 호전인지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유지라면은 당연히 급여 제공 계획서를 또 작성할 필요 없으니까 유지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욕구 조달할지 또는 뭐 아까 상태에 따라서 좀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로 뭐 악화에서 유지 또는 유지에서 악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는 악화에서 호전 또는 호전에서 악화 이런 게 있으면 좀 변화가 좀 큰 거잖아요. 그때는 일단 급여 제공 계획서를 좀 작성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변화된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셔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뭐 작성하겠다라고 해서 체크를 밑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 제공 관련 유의사항 및 뭐 세부 계획이라고 해서 여기서 좀 간단하게 썼는데요. 뭐 어르신 인지활동 참여도가 좋으며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임. 이거는 뭐냐면 어떤 어르신이 모두 다 유지기 때문에 유지고 또 계획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썼는데, 만약에 좀 호전이고 악화고 뭐 그 급여 제공 계획서를 좀 제작성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좀 약간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그 새로 다시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 목표 내용을 좀 같이 좀 간추려 가지고 뭐 목표랑 같이 섞어서 이제 계획까지 좀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획을 하고 쓰신다면은 이제 어르신한테 뭐 어떤 그 뭐 기본 어떤 훈련을 뭐 제공하겠다고 원래 했었는데, 이제 뭐 기본 훈련 계획을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 어르신을 좀 상태를 호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뭐 그런 뭐 다짐 정도, 그런 목표 정도, 그런 계획 정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이 예시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예시고 참고 자료니까 뭐 똑같이 쓰시면 하시고요. 이 어르신에 맞게끔 판단 근거 또는 뭐 종합 의견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업무생일지 개편된 거 좀 같이 좀 붙여서 PPT에 좀 넣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좀 오늘 교육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